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한국인의 사랑하는 음료 1위를 꼽으라면 단연코 커피일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잔, 점심 식사 후 또 한 잔, 심지어 저녁에도 카페에 들러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도 커피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며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집에서도 드립커피와 원두를 직접 즐기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친근하고 맛있는 커피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의외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의 장점만을 떠올립니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며 적당량 섭취 시 항산화 효과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지요.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특정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약물이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장기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관 건강과 신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잘못된 커피 습관이 예상치 못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커피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면서 철분제나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뚝 떨어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음식은 커피와 만나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나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커피를 곁들이다가 건강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친근한 음료, 커피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몸에 독이 되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와 생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평생 즐겨온 커피가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할 때입니다. 커피가 우리 삶에 스며든 지 오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특히 커피와 특정 음식 혹은 약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의외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철분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을 예방하거나 피로 회복을 위해 철분제를 챙겨 먹거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커피를 즐긴다면 그 노력이 무색해집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원래도 흡수율이 낮은데 커피와 함께라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커피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만성 피로가 잦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철분제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는 커피를 최소한 2~3시간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칼슘과의 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넣은 카페라테나 카푸치노를 즐기며 맛의 조화를 이야기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썩 좋은 짝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은 커지는데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2~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칼슘 손실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는 쉽게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 사건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우유, 치즈, 칼슘 보충제는 커피와 시간을 분리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맛의 궁합이 건강의 궁합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 같지만 신경계를 자극하는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기에 특정 약물과 만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약물의 효과를 상쇄할 뿐 아니라 혈압의 변동성을 키워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셈입니다. 당뇨약 역시 커피와 잘 맞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혈당을 관리하고자 해도 커피가 그 노력을 방해한다면 저혈당 쇼크나 고혈당, 악화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는데 커피의 카페인이 이 작용을 방해해 불면이나 불안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항생제나 심장약은 카페인 분해를 늦추어 체내에서 카페인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커피와 시간을 분리해야 하며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단 음식과 커피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커피는 원래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위 점막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위염을 쉽게 유발합니다. 단 음식을 곁들일 경우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당뇨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위장질환 뒤에는 이런 일상적인 습관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커피와 함께 먹는 음식, 약물, 보충제입니다. 철분, 칼슘, 각종 약물, 그리고 위를 자극하는 음식들과의 궁합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커피는 여유와 기쁨을 주는 생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잘못된 습관이 병을 불러오는 순간 그 즐거움은 오히려 고통으로 바뀝니다. 커피 한 잔이 가져오는 편안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커피와 음식의 조합을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커피의 향기와 맛에서 위로를 얻고 바쁜 일상 속 잠시의 쉼을 찾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커피와 특정 음식, 영양제, 그리고 약물의 잘못된 조합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영양소 흡수율은 떨어지며 약물 복용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피의 부작용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철분이나 칼슘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커피는 그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철분제 복용 직후, 칼슘제 섭취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몇 년간 그런 습관을 이어간다면 몸속 영양 불균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빈혈로 인한 만성 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그 모든 위험이 결국 커피 한 잔과의 잘못된 조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심지어 항생제까지 커피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약효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카페인의 효과가 과도하게 늘어나 두근거림과 불면, 불안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하기 위함인데 커피와의 부주의한 조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된다면 약을 먹는 의미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커피는 분명 즐거움을 주고 적당량 섭취 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무엇과 함께 마시는가입니다. 철분제나 칼슘제를 먹었다면 최소 2~3시간 뒤에 마시고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커피 섭취 시간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이 습관은 위에 큰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불러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도 최소한 일정 시간을 두고 커피를 즐기는 것이 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커피는 하루 1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인해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심장 박동이나 혈압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즐거움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주제의 핵심은 알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커피 자체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타이밍과 잘못된 조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커피는 여전히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지식 없이 습관적으로 마신다면 그 달콤한 향 뒤에는 병과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커피를 마실 때 단순히 맛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옆에 놓인 음식과 약까지도 함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철분제와 커피는 멀리 떨어뜨려야 하고 칼슘과 커피도 따로 즐겨야 하며 약을 먹는 시간과 커피 시간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과 함께하는 습관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관리해도 커피는 위험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돕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경고이며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위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들이킬 때 단순히 향기와 맛만 음미하지 말고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생각이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